안녕하세요. 투자직감 김준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글로벌 IT계의 G드래곤이시죠. 네, NH투자증권의 임지용 연구원님 모셨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원래 이렇게 유튜브에서 찾아뵙기 힘든 분인데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해안 있는 말 많이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우리 투자자들, 서학개미들이 가장 많이 관심 있는 해외 주식은 빵을 비롯해서 이제 기술주들이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서 이런 기술주들 주가가 작년과 비교하면 이제 크게 움직이지 않거나 오히려 중소형주는 떨어지고 이런 모습들이 많이 보여줬는데요. 근데 올 상반기에는 좀 이렇게 유독 기술주들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에 대해서 먼저 원인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단 기술주가 이제 상반기에 굉장히 부진했죠. 왜냐면 상반기 이제 리뷰를 잠깐 해보면 시장은 한 11% 정도 올랐는데 이제 뭐 나스닥 5%밖에 못 올랐고 테크 ETF는 뭐 6%. 그러니까 뭐 한 4월 중순부터 해가지고 기술주가 뭐 중소형 기술주들은 뭐 고점 대비 뭐 40% 빠진 경우도 있고 네네. 굉장히 이제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금리 인상 우려죠. 이제 금리 인상하다 보면은 어쨌든 이 기술주 성장주라는 게 미래 실적을 이제 땡겨와서 이제 그 고밸류를 정당화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당장 실적이 안 나오는 애들은 안 나오는 종목들은 이제 그런 할인율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는 거고, 네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장 돈을 못 버는 중소형 기술주들은 이제 하락을 좀 큰 폭으로 했던 거죠. 그럼 금리 인상 이슈 말고는 사실 이 기술주들 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칠 만한 요소는 없다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상대 매력이 이제 경기 민감주나 이제 시클리컬 업종에다가 이제 방점을 찍다 보니까 순환매 성격으로 이제 거기에 돈이 몰리고 기술주에서 자금이 빠지고 그런 이제 순환매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제 상대적 매력이 좀 떨어지니까 그래서 기술주가 더 부진했던 것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기술주 중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대형주와 중소형주의 좀 흐름이 다르게 나타났는데요. 이건 좀 어떤 점 때문이라고 보세요? 사실 이게 대형 기술주랑 중소형주가 가장 큰 핵심은 어닝 파워가 있냐 없냐예요. 그래서 네네. 대형 기술주는 이미 이제 거의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형 기술주라고 하면은 뭐 빵 비롯한 뭐 시가총액 300조 이상의 그런 기업들일 텐데 그런 기업들은 대부분 이제 실적 가시성이 높고 어닝 포캐스트가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장 돈을 버는 게 뭐 검증이 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신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중소형 기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까지는 이제 매출의 성장률만 잘 나오면 네네. 그냥 프리미엄을 줬어요. 탑라인만 잘 나오면 이제 프리미엄을 줬고 계속해서 이제 밸류를 땡겼던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대형주랑 중소형주가 좀 갈렸고 그 중에서도 이제 빵이 다 좋았던 건 아니에요. 이제 알파벳하고 페이스북 같은 마이크로소프트 네. 그런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는 원래 이제 뭐 그런 크게 이제 경기랑 좀 무관하게 잘 가는 거고 페이스북이나 알파벳은 이제 광고 사업자잖아요. 네네. 작년에 이제 완전 광고 시장이 죽었던 기저효과에서 그 기저효과도 좀 덕을 받고 그다음에 그 생각보다 너무 어닝이 잘 나오니까 이제 뭐 광고 수요가 너무 좋아서 광고 단가가 막 30% 이상 인상되고 하니까 그런 이제 어닝 모멘텀이 좀 있어서 그런 광고 사업자들의 주가는 좋았고 다만 이제 뭐 아마존이라든지 애플 이런 업체들은 사실 뭐 YTD로 뭐 지금도 약간 뭐 기고 있어요. 근데 이유는 뭐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커머스가 이제 피크아웃 쳤다라는 우려가 있는 거고 애플 같은 경우는 뭐 웨어러블 아이폰 아무리 잘 팔려도 이미 그건 프라이싱이 됐다. 그러니까 뭔가 신규 사업, 뭐 AR이라든지 모빌리티 쪽에서 뭔가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 뭐 정고점을 뚫지는 어렵지 않겠느냐.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이제 박스권을 좀 횡보를 하고 있는 거죠. 네네. 이전에 사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마다 모든 기술주가 빠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이슈가 있을 때 이제 과거 금리 인상기에는 좀 어떤 기술주가 성과를 보였는지, 그러니까 지금 시기에도 그나마 살만한 기술주는 어떤 것이 있는지 좀 말씀해 주세요. 근데 저희가 이런 금리가 인상하는 뭐 테이퍼링 시기에
과거 2000년 이후로 이제 한번 기술주 성과가 어땠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네. 그랬더니 2004년도 그리고 2015년도 이렇게 두 번 정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 번은 2004년도 이때는 기술주가 완전히 기었어요. 그러니까 뭐 완전히 YTD 0%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 당연히 상대 수익률도 적었죠. 네. 근데 이제 15년도 이때는 뭐 기술 금리 인상 우려랑 상관없이 뭐 28% 정도 올랐어요. 한 번은 기었고 한 번은 올랐는데 그럼 이번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사실 그때 이제 과거를 보면은 0405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기술주는 이런 기술주였어요. 인텔, 시스코, IBM, 오라클, 약간 전통 기술주. 네네. 근데 15년도의 기술주는 어떤 게 대변했냐면 이제 막 플랫폼 업체들이 이제 생겨나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막 구조적 성장에 대한 프리미엄이 막 붙었던 시기였고 없던 비즈니스가 생겼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런 프리미엄을 줬어요. 그래서 그때랑은 지금이랑 이렇게 좀 한 번은 뭐 기었고 한 번은 좋았기 때문에 뭐 이번에 어떻게 될 거냐 그게 제일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는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실적 가시성이 높은 대형 기술주들은 그래도 버틸 수 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쉽진 않지만 하반기에 이제 전망 자체가 쉽진 않지만 네. 그래도 버틸 수 있다라는 관점에서 저희가 이제 대형 기술주를 선호하는 거고 기술주 안에서도 서브 섹터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뭐 반도체, 뭐 클라우드, 뭐 인터넷 플랫폼, 네. 뭐 사이버 보안, 핀테크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희가 이제 실적 가시성, 그다음에 밸류에이션, 뭐 구조적 성장 여부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저희가 서브 섹터에서 가장 메리트 있는 걸 골라봤더니 이제 반도체랑 핀테크가 이제 가장 상대 매력이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그 두 서브 섹터를 그래도 이제 최선호 영역으로 이제 구분을 하고 있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슈퍼사이클이 온다라는 전망들이 계속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최근 들어 그래도 이렇게 좀 부진했잖아요. 반도체 섹터 자체가 좀 올 하반기에는 좀 어떤 점 때문에 상반기보다는 더 괜찮을 거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게 좀 메모리랑 비메모리랑 좀 나눠서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희 하우스의 공식 메모리 반도체 뷰는 네. 사실 조금 톤다운이 됐어요. 사실 메모리 반도체라고 했을 때 수요의 가장 큰 축이 PC, 스마트폰, 서버잖아요. 근데 이제 PC가 뭐 코로나 때보다 더 잘 팔려? 이거 잘 모르겠다 이거죠.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네. 5G 폰 나와서 얼마나 사람들이 교체 매매를 할 거야. 뭐 아이폰 13이 나왔는데 뭐 기존하고 뭐 얼마나 크게 달라지겠어? 뭐 이런 우려들이 있는 거고 서버 수요에서 많이 갈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슈퍼 사이클에서 이 사이클이 좀 길게 갈 거다라고 네. 보시는 보시는 분들은 이제 하이퍼스케일 클라우드 업체들이 재고를 이제 리스토킹하는 사이클이 좀 더 길다. 그리고 경기 회복 후반부에 이게 좀 더 강하게 나타난다. 이게 또 B2B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좀 그게 그래서 내년 상반기까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은 강세론자들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이게 올해 2, 3분기 뭐 문제 없을 거다. 하지만 내년 초에 수요 가시성이 좀 떨어진다. 왜냐면 하이퍼 클라우드 업체들이 이 3개 분기를 패턴으로 해서 재고를 스타킹했다가 쉬었다가 이런 사이클을 좀 패턴을 보이고 있어서 네. 내년 1분기에는 이 서버 수요가 이게 좀 가시성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저희는 약간 저희 하우스에서는 이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톤다운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제 이건 메모리 반도체 얘기였고 비메모리는 좀 약간 달라요. 왜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파운드리 업체들이 정말 때 아닌 호황을 누리고 있고 파운드리 가동률이 뭐 평균적으로 95%, 뭐 TSMC 뭐 세계 1위 글로벌 파운드리 업체인 TSMC 같은 경우는 거의 뭐 100% 가까운. 이 상황이 풀리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 타이트한 수급이 내년 말까지도 풀리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공급은 타이트하고 그래서 얘네들이 캐펙스를 뭐 기존 대비 70에서 100% 정도 상향을 하면서 네. 3년간 $1,000억 투자하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건데 당연히 이제 반도체 이제 빅메모리 파운드리 업체들은 좋고 그 상황에서 그렇게 캐펙스를 늘어나니까 이제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꽃놀이팬 거죠. 네, 뭐 ASML 같은 업체들 네네. 그리고 뭐 랩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터리얼즈 이런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계속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거기다 이제 뭐 미국의 리쇼어링 정책까지 이제 뭐 추가되면서 그런 환경들이 조성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도체랑 반도체 장비, 글로벌 장비 업체들은 네. 올해 하반기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반도체 중에서도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고 그리고 파운드리고 그리고 관련 장비주들이잖아요. 좀 이제 그러면 NH투자증권에서 보시는 좀 이 섹터들 내에서 유망 종목 어떤 거 보시고 계시나요? 일단 TSMC 같은 경우가 이제 대만에서 코로나 때문에 잠깐 고점에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전고점 충분히 뚫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처럼 항상 포트에 감고 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 장비 업체 중에서는 이제 노광 분야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고 있는 ASML. 근데 사실 이거는 뭐 아무리 뭐 옛날부터 비싸고 다 좋은 거 반영된 게 아니냐라고 했어도 계속 그 분기 실적 비트해가면서 이제 꾸준히 올라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ASML을 좋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램리서치 정도. 네. 근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는 이제 디스플레이 노출도가 좀 있어서 디스플레이 업황이 크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네네. 그런 분야에서 조금 이제 디스카운트 받는 게 있기 때문에 이제 선호도를 따지자면은 이제 ASML, 램리서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좋긴 하지만 조금 이제 걔네들 대비해서는 좀 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좀 이제 이런 기술주들을 살만한 시기도 되게 중요할 텐데요. 사실 테이퍼링 이슈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제 어느 시기가 되면 이제 좀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면서 어느 정도 이제 주가에 훈풍이 부는 시기도 올 수 있을 텐데 좀 이런 기술주를 공략할 만한 매매 시점 언제쯤으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기존에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희는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봐야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해요. 특히 중소형 기술주는. 그 시점은 저희는 7, 8월이라고 보고 있고, 왜 7, 8월이냐라고 했을 때는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는 구간이 7, 8월이에요. 그리고 이제 한 9월달 넘어서는 이제 테이퍼링 스케줄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이제 뜨거운 여름이 기대된다라는 거고, 그때 잘 팔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4분기 됐을 때는 이제 약간 슬로우다운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보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은 사실 어느 정도 뭐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주 중에서도 기술적 반등과 순환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갖고 계신 분들은 잘 팔 수 있는 기회를 줄 거고, 지금 진입하셔도 뭐 테크니컬하게는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대형 기술주는 사실 뭐 그렇게 큰 폭의 조정도 없었기 때문에 네. 늘 항상 지금이 가장 빠른 때 뭐 이런 느낌이죠.